GTX가 나중에 지어진 다음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봐야 한다는데 지금처럼 여태까지 발표했던 많은 것들처럼 인근 주변에 크게 아닌 건지 또는 그걸 비싼 요금 주고 출퇴근할 분이 많은 건지 사실은 오히려 이런 집중된 서울 집중 현상을 더 강화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2010년에 뭐 유명한 부동산 대학원 거기 무슨 포럼 가서 강의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이제 이 부분만 보세요. 4차 수도권 광역계획 내용 보면 2009년 자료인데 보시면 혼잡 통행료, 도로 사용료, 도심 주차료 인상, 경제 규제를 통해서 도로 교통 수요를 억제한다. 이게 이제 이 기조가 지금까지 수도권 내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서울 도시계획도 다 이게 근간이에요. 이동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동 있잖아요. 우리가 집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동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막 나가게 하니까 정말 그걸 권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경 이슈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제한이 가요. 특히나 이 서울시 수도권 내에서 서울시 교통 볼륨 정책이라 하죠. 양 정책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고정이에요. 왜? 갑자기 버스 노선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10개 노선이었다가 11개 노선. 근데 버스 대수가 예를 들면 100대였다 움직이는 게. 그러면 웬만하면 100대에서 맞춰야 돼요. 왜? 갑자기 노선 더 생겼다 해서 버스 대수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많이 풉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노선이 생겨도 뭐가 했다 해도 뭐 우리가 이제 교통 중심 지역에서 강남이니 뭐 종로 쪽이니 잠실 쪽 가서 외곽 나가는 버스편을 보면 줄 계속 서 있죠. 그리고 아침에 타고 들어오실 때 남양주니 이렇게 타고 싶을 때 버스 몇 대 놓치고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선이 생긴다니 이 볼륨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장기적 기조는 제한이에요. 이 왔다 갔다 도시 진입에 장벽이 생겨요. GTX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많이 완화될 거 이거하고 좀 다른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도시 사는 게. 이제 질문도 좀 없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연장한 남양주 아파트 샀는데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죠.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거 이슈예요. 무슨 말이냐면 연장하고 뭐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알기 전에 뭔가 이 결과를 알기 전까지는 다들 기대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데 딱 터지고 나면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전에 예를 들면 KTX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서역, 우리 광명역 추천인데 광명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은 KTX가 아니에요. 광명이 사실은 그 주변을 다 보면 시흥부터 보면 사실 완전히 폭탄 맞았었죠. 완전히 부동산 불경기여서 하다못해 택지지구에 LH가 사업을 안 할 정도였으니까 포기하고. 근데 어떻게 됐죠? 너무나 땅값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 수도권에 이 배후 인구를 놔두고 땅값이 너무 싸니까 기업이 들어가기 너무 좋은 위치의 땅인 거예요. 큰 땅들 너무 싸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그걸 유치하려고 어떻게 하죠? 자, 어디 갖고 설명드릴 거냐면 우선 예를 들면 중공업체 갖고 우리 이거 성수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성수를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샘플로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이 성수가 보통 여기가 이제 옛날 오모 시장님께서 발표하셔갖고 뭐 한강 발표 때 난리 나서 엄청 비싸졌죠. 근데 비싸진 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진입 장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중공업지된 땅이라는 건 사실은 기업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방벽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쭉 가보면 아이고 이건 이동하고 있네. 쭉 가보면 여기 영등포라는 데가 있어요. 영등포 중공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영등포 중공업지역 보시면 영등포에서 이것도 똑같이 중공지역이었고 기업들이 들어올 땅인데 이 당시에 여기는 우리 속된 말로 똥 아무도 안 가는 사람. 심하게 그 당시 요즘에는 뭐 좋아졌지만 선유도랑 그 당시에 여자분들 택시도 안 쓰는데 무서워서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기도 같은 용적률 배후기지 여기 김포부터 아래 다 인천까지 커버할 수 있고 도로 상황 나쁘지 않고 정가가 88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들이 뭐 모모 쇼핑부터 다 들어가서 다 땅을 다 샀죠. 기업이 들어가서 우리가 젊은 사람 유치하고 직장이 생기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광명이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명이 그 당시에 우리 개발 자체가 그랬어요. 광명이 처음부터 뜬 게 아니고 상당수가 문제가 생겼는데 기업이 들어온 구조였거든요. KTX 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 한번 해볼게요. KTX 때문에 그걸 타고 광명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있나요? 심하게 요즘에 이제 평택에 보면 지제역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많이 이제 이슈도 많이 터뜨리고 하는데 제가 항상 저 질문이 있어요. 평택에 살면서 서울로 지제역에서 KTX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서울에 그냥
KTX 있으니까 나 서울에 환경 좋은 데 있으면서 경유 있으면서 가끔씩 출장 가는 거 그거 타고 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GTX는 약간 말한 남양준이 문제가 뭐냐면 기대심 쭉 있다가 딱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산에서 그랬잖아요. 부산도 거가대교니 뭐 딱 생기니까 오히려 집중하기가 더 심하죠. 인파 더 있으니까. 우리가 KTX 막 생겼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부산 하기 전에 심하게 부산에서 1박도 아니에요. 당일치기로 서울 쇼핑 가기. 여자분들 아침에 새벽 타고 서울 와서 명도 쇼핑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럴 거가 있었어요. 정말 타고. 즉 교통이 여러분 딱 터지잖아요. 그건 몰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말대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나 오늘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슈가 뭔가 발표를 막 할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걸 유지하려고 1년 2년은 막 계속 얘기해요. 그때 치고 빠지기 하기 되게 좋고 문제는 치고 빠지기 이런 투자 아니어도 나는 쭉 이렇게 내가 할 줄 알고 좀 있다가 나는 떨어지면 살라겠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네. 환장하겠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단순한 실주거주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